할리우드 황금기 오드리 헵번만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배우는 드물었습니다. 눈부신 미소와 우아한 자타에, 그리고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연기로 그녀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에게 오드리는 마치 영원 불멸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크린 속 이야기처럼 마법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함과 박수갈차에, 그리고 상징적인 사진들 뒤에는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사랑했고 2번 결혼했으며 여러 번의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조용한 세월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중에서 그녀는 결코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았던 단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사라진 후에야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 할리우드 전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는 오드리 헵번 영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할리우드 로맨스, 윌리엄 홀든. 1950년대 CEO 오드리 헵번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미래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힘겨운 시기를 네덜란드에서 보낸 그녀는 조용한 결단력과 우아함을 지닌 채 할리우드에 도착했는데, 이는 영화계의 거만한 스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화려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마음속 깊이 훨씬 소박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평화로운 삶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기회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 전환점은 1953년 로맨틱 영화 사브리나에 캐스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곧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스튜디오 조명 너머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윌리엄 홀든을 만났다. 홀든은 이미 할리우드의 거물 스타였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며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그는 명성의 묘한 압박감을 오랫동안 이해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아직 적응 중이던 오드리에게 그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촬영 사이사이 함께 우세웠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서서히 깊어지면서 비록 사적인 영역으로 남았지만 촬영장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조용한 로맨스로 발전했다. 오드리에게 그 감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윌리엄 홀든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오드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몇 년 전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수술로 인해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오드리에게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와 함께 꿈꿨던 미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때로는 가장 진실해 보이는 사랑이 삶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일지도 모른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결혼, 멜 페레르. 윌리엄 홀든과의 조용한 이별 후 오드리 헵번은 서서히 자신의 영위 활동에 다시 집중했다. 할리우드는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명성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오드리는 성공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녀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녀는 멜 페레르와 가까워졌다. 페레르는 단순한 할리우드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사려 깊고 지적이며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재능 있는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그는 오드리와 마찬가지로 연극 문학 그리고 이야기 창작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할리우드 파티에서 흔히 오가는 가벼운 잡담을 넘어 창의성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오드리에게 이러한 교류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1954년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이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형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와 섬세한 감성을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한동안 그 희망은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예술적 포부를 지지했습니다.
페레르는 심지어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연극 온딘의 연출을 맡기도 했는데 이 작품으로 그녀는 훗날 권위 있는 토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식 석상에서 우아하고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1960년 오드리 헵번은 아들 숀을 낳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가 된 것은 할리우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어머니가 된 후 더욱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아한 사진과 레드카펫와의 미소 뒤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빡빡한 스케줄, 그리고 은밀한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개인적인 불화에 대한 소문이 업계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1968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희망으로 시작된 사랑이 서서히 고요함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다시 한번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를 찾아 헤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남자 안드레아 도티를 통해서 말이죠. 멜 페레르와의 오랜 결혼 생활이 1968년에 끝난 후 오드리 헵번은 더욱 조용하고 사색적인 삶의 한 장을 맞이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여전히 그녀를 존경했고 주요 영화 출연 제의는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한때 전 세계 관객을 매료시켰던 여배우는 서서히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오드리 헵번이 지금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었다. 바로 평화였다. 1968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중 그녀는 안드레아 도티를 만났다. 도티는 이탈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총명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오드리 헵번이 할리우드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매우 달랐다. 배우와 제작자들이 흔히 극적인 공적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달리 도티는 차분하고 사려 깊어 보였다. 오드리에게 도티와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처럼 보였다. 1969년 두 사람은 로마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오드리 헵번의 많은 친구들은 이 새로운 결혼이 그녀가 늘 꿈꿔왔던 안정적이고 사적인 삶을 마침내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얼마 후 그녀는 아들 루카를 낳았다. 다시 한번 어머니가 된 것이 오드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영화 배역을 쫓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동안 삶은 균형 잡히고 희망찬 듯했다. 하지만 서서히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티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드리도 그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이미 한번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기에 이번 결혼은 꼭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조용한 삶은 다시 한번 멀어져 갔다. 1980년대 초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끝을 맞이했다. 오드리와 안드레아 도티는 마침내 헤어졌고 이로써 그녀의 영원한 사랑을 향한 여정의 또 다른 장이 막을 내렸다. 오드리에게 그 실망감은 고통스러웠지만 익숙한 것이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서서히 또 다른 이별이 되기도 한다. 할리우드를 떠나보낸 조용한 세월. 1970년대 후반 오드리 헵번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영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우아함, 친절함,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은 그녀를 고전 할리우드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 시점에 이르러 명성은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매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아 도티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오드리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영화 출연과 대중의 관심을 쫓는 대신 할리우드를 떠나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녀들에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머니가 된 것이 어떤 상이나 기립박수보다도 더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션과 루카를 키우는 데 헌신하며 자신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 시기는 이전에 화려했던 시절과는 달리 조용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스위스와 캘리포니아를 오가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할리우드의 화려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드리는 유니세프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더욱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던 그녀는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들을 여행하며 가난 굶주림, 그리고 연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이 임무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젊은 여배우는 이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명성이 덜 중요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해진 그녀의 삶에서 비교적 평온했던 이 시기에 새로운 한 남자가 조용히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삶에 들어온 그 남자는 바로 로버트 월더스였습니다. 1980년대 초 오드리 헵번은 더 이상 영화 촬영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젊은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했던 시절은 서서히 가족과의 시간 성찰,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에 집중하는 조용한 삶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명성이 사람들이 겉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삶의 이러한 평온한 시기에 그녀는 로버트 월더스를 만났다. 월더스는 유럽과 미국 TV에서 활동했던 네덜란드 배우였지만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사려 깊고 온화하며 존경심이 깊은 그는 압도적이기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조용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드리에게는 바로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은 1980년경 영화 시사회나 스튜디오 파티 같은 시끌벅적한 곳이 아닌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공개적인 열광보다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여러 면에서 월더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오드리 헵번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처럼 그 역시 유럽에서 살았고 전쟁 시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차분한 성격 덕분에 오드리 헵번은 이전의 여러 연애에서 느꼈던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연애들과는 달리 이 관계는 극적이지도 않았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도 공개적인 스캔들도 할리우드에 강렬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 바로 동반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스위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유니세프에서 오드리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아이 시기에 그들을 알데온 친구들은 오드리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종종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명성과 기대감으로 복잡해진 관계 속에서 수년간 안정감을 찾아 헤맨 끝에 오드리 헵번은 마침내 보기 드문 사랑을 발견했다. 잔잔한 사랑, 때로는 조용히 찾아오는 사랑이 가장 소중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로버트 월더스와의 사랑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오드리 헵번은 한때 그녀를 규정했던 화려한 할리우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촬영장, 시사회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는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 인도주의 활동, 그리고 로버트 월더스와의 평온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오드리는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미 수많은 사랑의 시련을 겪었다. 윌리엄 홀든과의 첫사랑의 아픔, 멜 페레르와의 길고 복잡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안드레아 도티와의 실망스러운 관계는 모두 그녀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로버트 월더스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할리우드 로맨스의 강렬함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오는 흥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내, 친절,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관계였습니다. 월더스는 유니세프에서 오드리 헵번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지하며 그녀가 전 세계의 어려운 지역 사회를 방문할 때 종종 동행했습니다. 그는 유명인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녀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시절 오드리를 방문했던 친구들은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산책을 즐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감시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러한 평범함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CEO 오드리 헤베어는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 동안 로버트 월더스는 거의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차분하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1993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월더스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연은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생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던 오드리 헵번에게 마침내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인생 후반에 찾아온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디대로 내은 가장 진실한 사랑은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사랑일 뿐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삶은 아무리 빛나는 스타라도 깊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아함 시대를 초월하는 영화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찬사 뒤에는 평생토록 단순하고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찾아 헤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 결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화려한 삶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로버트 월더스와의 만남을 통해 평온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가장 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전 할리우드 영화와 전설적인 스타들의 숨겨진 삶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더욱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